자, 협상은 깨졌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쳐들어갈,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뒤가 바로 벼랑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밑 대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지금 이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미 당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식 협상은 결렬이 됐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란 측이 먼저 연락을 해오고 있고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 휴전이 2주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21일 날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사실 21일까지는 조용하겠네요? 네. 이란 측에서도 1차 협상 결렬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교는 살아있다. 외교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의지를 이란 측이 버린 적은 한 번도 네. 없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깐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2주 어떤 휴전 기간이 설정이 돼서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랑 네타냐후를 내부 정치권 안에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움직임을 눈치채서 그런지 네타냐후도 트럼프도 정상이 아닌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과 미국 간에 어떤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협의 당사자는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정신 나간 트럼프의 짓거리들을 좀 볼 텐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성 모독의 경지에 왔습니다. 교황을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예수에 그러니까 그냥 흰옷만 입혔으면 제가 흰옷 입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라 그랬는데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뻔뻔하게 이거를 그려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지웠죠. 미친놈 아닐까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미친놈이죠. 예. 뭘 상상하든 늘 그 이상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니까 문제는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이건 신성모독이다, 역겹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만에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냥 의사로서 이렇게 치유 능력이 있다. 요걸 그냥 이야기한 거다. 어떤 의사가 칼 들고 마스크 쓰고 수술하지. 너처럼 이렇게 기적의 안수 행하는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된 수법이라 안 써요. 안수기도 같은 거는. 요즘은 요 방법 안 쓰나요? 옛날에 막 두들겨 패고 안수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니까 요새는 오히려 희한한 물을 갖다가 먹인다든지 이상한 약품 같은 거를 써가지고 즉발하는 효과를 내면서 이 기적 연출을 하는 교단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옛날에 우리 장마당에서나 있던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어찌됐거나 미국은 개신교들, 그러니까 일종의 청교도들이 기존에 있는 기독교와 반발하던 청교도들이 이민을 와갖고 만들어낸 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어떤 어떤 기독교를 보는 관념 자체가 매우 근대적이고 또 미국 안에서 하고 있는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것들이 전 세계 기독교에 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바들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나라 그게 많기는 합니다만 그런 대통령들이나 그 안에 있는 독실한 신자 출신의 어떠한 정치인도 스스로를 예수로 칭한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신성모독 중에서도 가장 큰 신성모독이거든. 이거는 사이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통일교 얘기하면서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문선명이 자기를 재림 예수로 얘기를 하고 완성된 메시아로 자처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똑같아요. 이만희가 자신을 계시록에 약속된 목자, 성령, 예수의 영적 후계자, 아니면 실직적 대리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 보면 예수를 칭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사이비 종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광훈가예요. 만일에 이걸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호소하기 위해 했다 그러면 저 밑에서 무릎 꿇고 뭔가를 반성하고 뭔가를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면 아 트럼프가 뭔가 믿음이 강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겠구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지 스스로 예수를 칭하는 자치고 사입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정광훈이 맨날 하는 게 내가 예수님 데려다 혼낼 수 있다고 하나님 하느님 나한테 혼나? 떼찌한다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런 자기 과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단들한테도 다 내쫓기고 이단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이건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심지어 교황청을 갖다가 비난했다고 이번 전쟁 비난했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교황한테 너희 씨 나 아니었으면은 교황도 못 될게 씨. 그리고 난 너보다 네 형을 더 좋아했어 씨. 예. 교황의 형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미국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아예 취소를 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동안 네타냐후 하는 짓도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전에. 그래서 그런지 헤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그 종교 통합을 이뤄냈어요. 그러면서 이 X에 뭐라고 썼냐면 요거는 이제 헤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X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레오 14세 교황께서 너는 위대한 이란 민족을 대표하여 각하의 한 모욕을 규탄하며 평화와 형제의 예언자인 예수님의 모독은 어떤 자유인에게도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알라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라고 종교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초기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발상지가 같기 때문에 코란과 성경의 근본이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거의 비슷하죠. 네, 어느 정도 과거에 있어 갖고는 지금은 완전히 갈라진 다른 종교로 지금 전쟁을 하고 종교적 갈등을 잇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어떤 교리라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전체적인 교리가 비슷합니다. 양쪽의 교리들은. 비슷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3대 성인으로 불리잖아요. 예수님, 알라, 그리고 부처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종교적인 상대에 대한 존중을 없애거나 이 모욕을 하는 케이스들은 없었어요.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차원에서도 내 신은 믿지만 남의 신을 폄하하는 짓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자기들이 믿어야 될 신을 폄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황과도 각을 지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그래도 지지 쪽이잖아요. 같은 입장인데 멜로니 총리가 대놓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며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만행의 부주체라고 할 수 있는 또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재판도 못 받겠어. 그러면서 폭격을 다시 강화하고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왜? 나 암살당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는 그 8일 날 트럼프가 2주 휴전을 발표하자마자 이스라엘 법원이 야, 비상사태 해제됐으니까 이제 네타냐후 재판 재개해. 네타냐후가 2019년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건 2020년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난 이유가 뭐냐면 2023년
10월에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을 핑계로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연기된 거 이제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네타냐후가 레바논과의 휴전은 없어. 레바논과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나 재판 다시 연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타냐후가 사실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이 국내는 신베트, 해외는 모사드잖아요. 신베트 국장을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 국장이 아니 너는 재판에 나가야 돼 라고 하고 있다가 3월 말에 이 신베트 국장을 잘라버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측근으로 신베트 국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신베트 새롭게 들어선 신베트 국장이 이란 요원의 암살 위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는 재판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짓거리도 똑같습니다. 네. 휴대폰이 폭발할까봐 빼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긴가요? 어떤 미친 18년 받기 구형받은 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15년 라는 상황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전 쫓겨난 신베트 국장이 상황이 달라진 건 없고 이스라엘 총리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하다.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게 있다면 신베트 국장만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헤르조크 대통령한테 본인 사면을 계속해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왜 사면을 안 해주냐 이 한심한 놈아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면을 해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이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지는 거고요. 뭐 합법적인 임기가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달에 또 총선을 하게 되면 우파들은 지금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미 유럽에서 그동안 18년 가까이 통치를 이어왔던 헝가리가 우파 정권을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사실 선거에 있어서 이 사람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려 16년 동안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6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측근들이 부정부패가 어마무시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EU에 가서는 굉장히 비토를 많이 났죠. 나 러시아 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소위 그 EU는 전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헝가리가 계속 비토를 놓는 바람에 이 일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다가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까지 밝혀졌냐면 헝가리의 외무장관이 실시간으로 EU 내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 러시아에 흘렸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반 총리가 이제 유세 과정에서 이거 우크라이나 놈들이 우리 도청한 거야. 이 나쁜 우크라이나 놈들 우리가 지원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겁니까? 나를 다시 뽑아야 돼. 막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자 JD 벤스 미 부통령도 유세 현장에 지원 유세를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 트럼프를 비롯한 우파들이 뭔가 좌지우지하던 국제경제판의 흐름이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는 진보계 정권으로 변환되는 계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고 누가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디서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됐거나 21일 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쪽에 더 많은 희망이 돌고 있습니다.